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새로운 내용, 파이나이트 퀀텀 웰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했던 거는 무한 양자원물이었죠. 인피니트 퀀텀 웰. 그러니까 포텐셜이 그 무한이, 그러니까 0하고 L 바깥쪽에서는 무한히 큰 그런 이제, 예였었는데요. 포텐셜 형태였었는데, 실질적으로 무한대라는 거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가 굉장히 그냥 높거나 큰 숫자를 그렇게 우리가 무한대로 이제 근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포텐셜 베리어가 어떤 유한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할 거예요. 0하고 L 사이에는 전해하고 똑같이 포텐셜이 없습니다. 근데 0과 0보다 작거나 L보다 큰 경우에 무한하다고 하지 않고 이제는 포텐셜이 어떤 유한한 크기, U0라는 값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때 우리가 U0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통 베리어 하이트, 그러니까 장벽의 높이, 여기를 기점으로 하면 높이가 되겠죠. 혹은 이제 우리가 웰의 뎁스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우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이게 들어간 깊이가 되는 거니까 또 웰의 뎁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U0.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유한한 포텐셜 웰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바운드 스테이트를 지금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입자가 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이 U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에너지가 U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게 바깥쪽에서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현재는 우리가 에너지가 U0보다 작아서 이게 작아서 이 안에 내부에 바운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제 기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내부의 에너지는 여전히 우리가 앞에와 똑같이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 겁니다. 포텐셜이 이 사이에서는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클래시컬 포텐셜, 클래시컬 솔루션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똑같습니다. 앞에와 똑같이 에너지가 이 포텐셜 배려보다 낮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뚫고 지나가지 못하고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래서 0하고 L이 이제 우리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반환점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여기 갔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반복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무한 양자 우물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슈로딩거 이퀘이션을 이제 풀어보겠어요. 우리가 이제 영역을 이제 세 군데로 나누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이 무한대인 영역을 풀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따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영역을 이제 x가 0보다 작은 거를 2번 영역, 0과 L 사이를 1번, 더 크면은 3번 이렇게 영역을 3개, 1, 2, 3로 나누겠어요. 자, 첫 번째 리전 1을 한번 보겠습니다. x하고 0하고 L 사이가 되겠고요. 이때는 포텐셜은 0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원래 우리가 슈로딩거 방정식이 타임 인디펜던트 슈로딩거 방정식 1차원 버전이 이렇게 됐었죠. dx의 제곱 d제곱의 psi가 더하기 ux의 psi x가 이제 2x 요거를 이제 푸는 건데요. 자, 우선 여기서 이제 0하고 L 사이에서는 ux가 빵이니까 이게 없어지고 요거를 내가 우변으로 넘기면은 그러면은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m 2분의 2m 그러니까 하바 제곱분의 2m의 루트를 취한 걸 k로 하면은 웨이브 넘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두 번 미분한 게 마이너스 k 제곱의 psi x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던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으로 이게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psi x가 뭐가 되냐면은 두 번 미분해서 어떤 음수 곱하기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는 사인하고 코사인이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우리가 선형 결합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게 이제 1번 영역에서의 해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 2번 영역을 한번 봐보죠. 2번 영역은 x가 0보다 작았을 때 이때는 이제 ux가 포텐셜이 u0라는 상수값을 가지죠. 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 여기에서 ux 대신에 u0가 되겠고요. 이게 바로 u0가 되겠고 이거를 이제 우변으로 우리가 넘기고 그럼 u0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이제 넘기게 되면은 마이너스를 다까지 합쳐서 넘기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미분 방정식이 이제 바뀌겠죠. psi x를 두 번 미분한 거가 하바 제곱분의 2m의 u0 마이너스 2의 psi x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위에서 여기서 첫 번째가 이제 만약 U0 빵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바로 첫 번째 영역하고 똑같은 그런 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U0가 2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바운드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U0-2가 양수가 되는 거고요. 고로 이걸 우리가 요걸 합쳐가지고 요걸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알파 요걸 알파의 제곱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스퀘어 루트의 하바 제곱분의 2m의 U0-2 요렇게 우리가 이제 상수를 변화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두 번 미분한 거가 알파의 제곱의 psi x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형태는 그래요. 자, 이거랑 지금 첫 번째 거랑 보면 유사한 듯 하지만은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두 번 미분해서 음수 곱하기 자기 자신이 나왔죠? 이거는 두 번 미분한 거가 양수 곱하기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죠? 양수 곱하기 자기 자신이 나오려고 하면은 그거의 해는 여러분 1학기 때 공학수학에서 배우셨겠지만은 익스포넨셜의 알파 x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 두 개가 우리가 이제 그 일반 해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걸 갖다 우리가 선형 결합을 하는 거가 이제 해가 되겠습니다. 일반 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 곱하기 알파 제곱이 나오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어때요?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항이 이게 첫 번째 항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이거는 0으로 가잖아요.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요. 두 번째는 어때요? 이게 파동함수가 함수 값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죠. 이게 두 번째 항은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무한이 커져가지고 뭐 d가 양수면은 플러스 무한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텐데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파동함수는 어떤 영역에서도 무한대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이 존재 확률인데 확률이 무한대다? 세상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잠깐만.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죠. 무한대가 되는 건 없습니다. 미안한데 뒤쪽에 잠깐 내용을 헷갈렸는데 무한대가 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거가 무조건 안 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밖에 없느냐? D를 0으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D가 0.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유한해야 된다. 파동함수가 유한해야 된다라는 그 경계 조건으로부터서 우리가 D는 0을 만들었고요. 고로 남는 거는 C의 익스포넨셜 알파 X가 리전 2에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적으로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쭉 이렇게 디케이해서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이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리전 3. 자, 세 번째 영역에서는 요거랑 이제 비슷하고요. 거의 똑같죠. 똑같은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해도 똑같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개수를 여기 좀 C하고 D로 놨다고 하면 이제 F하고 G로 놨어요. 자, 이때는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수가 있죠.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유한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f가 똑같은 논리로 f가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이게 여기 있는 값이 살아남게 되면은 이게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유한해야 된다는 경계 조건으로부터서 f가 빵이 되는 거고 그래서 리전 3에서는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함수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그런 형태가 남게 되고 요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인 코사인 이렇게 진동하는 그런 함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1번 영역에서는 요런 해가 구해졌고요. 2번 영역은 이거, 3번 영역은 이거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 미정계수가 A하고 B하고 C하고 G 이게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조건은 바로 경계 조건이 되겠어요. 경계 조건. 여기서 경계는 이제 우리가 이 1번과 2번 사이 x equal 0라는 경계가 있겠고 1번하고 3번 사이에 x equal l이라는 경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여기서 함수가 무한대였죠. 그러니까 포텐셜이 무한대였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적용했던 경계 조건이 파동 함수의 연속성만을 우리가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포텐셜이 유한하죠. 그죠? 포텐셜이 유한하면은 함수값뿐만 아니라 파동함수의 미분값도 연속이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내용 한번 상기해 보시면
포텐셜이 무한하면은 그 미분값이 불연속일 수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한양정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딱 올라가는 거 보면은 미분이 빵이다가 어떤 유한한 값이 이렇게 우리가 그 뭐죠? 그 예를 들어 사인 함수다라고 하면 사인 함수는 이제 미분하면 이 값이 1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유한하기 때문에 미분값도 연속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함수의 연속성이 제로하고 L에 있고요. 미분의 연속성이 또한 제로하고 L에 있으니까 총 4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x 이퀄 제로에서 연속성 함수의 연속성을 따져보면은 그럼 x 이퀄 제로에서 함수 연속성이 이제 1번 영역에서 제로로 갔을 때 1번 영역에서 x가 제로로 가면서 그 극한값은 대입하면 제로하고 제로를 대입하면은 뭐가 남죠? b만 남죠. 그죠? 그 b가 남는 거예요. 반면에 2번 영역. 자, 2번 영역에서 x가 이제 그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이건 좌극한이 되겠죠. x가 점점 0으로 감에 따라서 함수 값은 얼마가 되느냐? 바로 c가 됩니다. 그죠? 여기서 x를 0을 대입하면 되니까 그냥 c가 돼가지고 바로 2번 영역에서의 제로는 c, 1번 영역에서의 제로는 b가 되니까 b하고 c가 같아야 된다. 라는 조건이 하나가 딱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의 연속성을 우리가 이제 또 대입을 해볼 거예요. 자, 미분의 연속성을 하려고 하면은 각각의 함수를 우리가 미분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함수,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하면은 이거는 ak의 코사인 kx가 되고요. 마이너스 b의 k의 사인 kx가 됩니다. 반면에 2번 영역은 미분을 하게 되면은 c의 알파의 exponential 알파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x 이퀄 0, x 이퀄 0을 대입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좌변은 뭐가 되냐? x 이퀄 0이 되면은 ka가 되고요. 여기 2번 영역에서는 c 곱하기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ka가 알파하고 c와 같다. 라는 조건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죠? 자, 비슷하게 우리가 x 이퀄 l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번에는 1번 영역에서의 솔루션과 3번 영역에서의 솔루션의 연속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x 이퀄 l을 대입을 하면은 여러분들 눈으로 이제 대충 딱 이해가 되겠죠? a sin kl 더하기 b의 코사인 kl이 요 영역에서 요 영역에서의 3번 영역에서의 x 이퀄 l을 대입한 거 바로 g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l이 됩니다. 미분한 거 연속성 하면은 ka의 코사인 kl 마이너스 kb의 sin kl이 마이너스 알파의 미분한 거 g의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l 요렇게 돼요. 자, 좀 다소 복잡하죠. x 이퀄 l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총 다 해서 지금 4개의 이퀘이션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조금 좀 간단하게 깔끔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a, b, 그다음에 g하고 a, b, c, g를 갖다가 좌변으로 넘기고요. 다 좌변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개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렬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뭐 여러분 그대로 컨펌할 수 있어요. 좌변으로 다 넘기고 그 다음에 개수를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0, 1, 0 요거랑 요거하고 요거를 a, b, c, g를 곱하면은 b-c가 나오죠. 그게 이제 빵이 되는 거니까 b하고 c가 같다 라는 거가 첫 번째가 나오고 이거 곱하기 2행 곱하기 a, b, c, g를 하면은 k a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c가 0이 되는 거야. 여기입니다. 0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이퀘이션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3행, 4행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퀘이션을 갖다가 행렬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BCG죠. ABCG니까 이걸 우리가 역행렬을 넘기면은 그냥 해가 나오는데 잠깐 여기에서 문제가 있죠. 뭐냐면은 우변이 0이에요. 0이라는 얘기는 내가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이 개수 행렬이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하면은 그러면 이걸 딱 넘기면은 어때요? 무조건 ABCG는 빵이 되는 거죠. 그죠? 빵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ABC가 0이라는 건 뭐예요? 다 0이라는 거는 파동함수가 0이라는 거잖아요.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는 노땡큐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반드시 존재하는 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역행렬이 이게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트리비얼하지 않은 다 0이 아닌 해가 존재할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거 우리가 앞에서 그 공학수학 1에서 우리가 행렬 공학수학 배우면서 우리 행렬에서 이제 우리가 방정식에서 그게 이제 어떤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그 이제 우리가 트리비얼하지 않은 해를 가질 조건은 계수들의 그 행렬식 값이 0이다. 행렬식이 역행이 존재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여러분 아마 그거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변수가 이제 4개인 그런 이제 그 4개의 연립 방식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은 무엇이냐? 그거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앞에 있는 이 4x4 행렬의 행렬식이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0이 안 되면은 무조건 행렬은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고요. 0이 되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앞에서 공학수학 1에서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공학수학을 배우는지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막 나오네요. 그 내용을 다 써먹게 되는 거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넌 트리비얼한 해가 존재하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계수의 행렬식이 0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복잡한 행렬식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물론 우리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손으로 이제 계산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그냥 우리 결과식만 이제 이용을 하겠는데 그 전에 실은 이런 계산을 여러분이 실제로 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냥 계산하기보다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것,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겠어요. 그게 이제 울프렘 알파라는 웹사이트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공학 수학할 때 내가 조금 이제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울프렘이라는 이제 이제 과학자가 나 대학교 다닐 때 소위 심볼릭 연산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컴퓨터 계산 그러면 덧셈뺄 숫자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이런 계산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가 심볼을, 사인, 코사인을 그대로 심볼을 놔두고서 변수를 막 x, y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적분도 하고 미분도 하고 미분 방정식도 풀어주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던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매서메티카라고 불렸었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이제 확장하고 발전시켜가지고 울프렘 알파라고 아예 그냥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울프렘 알파.com.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웬만한 계산들 여러분 다 이제 미분 방식 다 거의 다 풀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분 프로 버전인데 뭐 그럴 필요가 없겠고요. 그냥 일반 그냥 공짜로 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행렬식을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디터미넌트에 괄호를 여기요. 괄호 양 끝 괄호가 이제 행렬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고, 이제 첫 번째 괄호가 0, 1, 마이너스 1, 0이 이제 첫 번째 행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행은 이제 K0 마이너스 A, 알파 대신에 A로 썼네요. 마이너스 A 제로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sin KL인데 K하고 L이 지금 우리가 다른 변수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스페이스 하나 띄웠어요.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 KL, 그 다음에 제로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L 이렇게 써주고 쭉 써줍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딱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놓고 엔터를 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기다리면은 요 행렬식을 우선은 이 표현식을 해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고 그다음 계산하는데 한번 표현식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 의도했던 거 요거랑 똑같은 거죠. 0, 1,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K0, 마이너스 A0, sin KL, 코사인 KL, 0,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L 이제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행렬식으로 계산한 게 뭐 이와 같게 된다라는 걸 딱 그냥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 모든 계산을 다 손으로 하듯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결과를 보여주고요. 그거를 정리를 해서 실은 여기 보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L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실은 여기서 이쪽 이제 네 번째 그 컬럼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거를 이제 밖으로 빼는 형태, 요 형태. 자, 요 형태를 우리가 이제 가져와 보겠어요. 이쪽으로. 자, 가져오겠습니다. 자,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거 이퀄 제로를 갖다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표현식은 이제 얻었고요. 울프렘 알파로부터서 이제 구했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퀄 0을 만들어가지고 이퀘이션을 푸는 건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L, 마이너스 알파 L은 이건 0이 될 수 없으니까 날리고요. 그럼 뒤에 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식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이쪽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2배의 코탄젠트 KL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2AK를 이쪽으로 이제 좌변으로, 우변으로 보내고, 하여튼 뭐,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나누게 되면은 알파분의 K 마이너스 K분의 알파. 요게 이제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2배의 코탄젠트 KL equal 마이너스 알파분의 K 마이너스 K분의 알파. 요게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볼을 리마인드를 해보면은, 알파라는 거는 뭐였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알파는 하바 제곱분의, 그러니까 루트의 하바 제곱분의 2m의 u0 마이너스 2가 되겠고, K는 루트의 하바 제곱분의 2m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알파하고 K가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이퀘이션이 뭐냐? 결국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넌 트리비얼한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되겠는데, 이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변수가 뭐가 될까요? 자, 여기 심볼이 지금 보면 알파하고 K가 있고 L이 있고요. 그 다음에 U0, E, M 이런 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모든 변수는 실은 다 그냥 상수예요. U0도 상수고 M, 하바 다 상수죠. L도 상수고요. 어떤 주어져 있는 문제의 조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서 우리가 변수로 취급하는 게 뭐냐면 E예요. 에너지죠. 그죠? 자, 에너지는 여기서 변수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우리가 넌 트리비얼한 해가 존재하기 위한 에너지의 값, 그 값이 요 방정식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 에너지가 뭐가 되겠어요? 바로 이 우리가 슈링거 이퀘이션의 아이겐밸류, 다시 말하면 이 유한한 양자 우물에서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해로서. 그렇죠? 무한 양자 우물에서 우리가 이제 경계 조건으로부터 그냥 거의 바로 그냥 이렇게 에너지 조건이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경계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게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거죠. 왜냐하면 이 양 끝이 양 바깥쪽이 지금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더 복잡한 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 이퀘이션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의 해의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건데, 우선 그 전에 요 해는 우리가 여기 있는 거는 절대 우리가 풀 수 없으니까 손으로 푼다거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 더 이상 여기서 간단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고요. 어차피 우리가 컴퓨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해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올프렘 알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거,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각각 따로따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보는 건데요. 여기는 요 방정식, 2배의 코탄젠트 KL은 알파분의 K 마이너스 K분의 알파. 자, 요 이퀘이션을 잘 지지고 볶고하면은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좌변은 U0가 되고, 우변은 이제 우리가 나머지 그 K에 대한 K와 나머지 그 변수들의 상수들에 의존하는 어떤 함수가 되겠는데, 시컨트 제곱과 이제 코시컨트 제곱 이런 걸로 할 수가 있겠고, 각각은 이제 K 곱하기 L이 어떤 이제 범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여기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간단히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어떻게 이게 나오게 되느냐? 자,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거는 2배의 코탄젠트 KL은 알파분의 K 마이너스 K분의 알파고요. 알파는 이렇고 K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변수를 조금 이제 간단하게 합니다. 자, K분의 알파를 X로 넣고요. KL을 Y로 놔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거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2배의 코탄젠트 Y는, 요게 X분의 1 빼기 X가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갖다 우리가 이제 양변에 X를 곱하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바꿉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배의 코탄젠트 Y의 X. 코탄젠트 Y가 이제 이게 뭐 개수입니다.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 요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근해 공식. 여러분, 근해 공식. 아까 내가 계산하다가 근해 공식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인터넷 찾아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해 공식이 생각이 안 나는 나이가 됐어요. 마이너스 코탄젠트 Y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의 코탄젠트 제곱 Y 플러스 1. 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도 생각이 안 난다고요? 큰일 났네. 자, 그래요. 자, 이게 되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여러분 해보시면은, 결국은 요게 지금 이제 보면 사인 제곱 Y분의 1로 나오면서 절대값이 밖으로 나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절대값은 의미가 없겠고,
정리를 하면 결국은 sin y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y 혹은 마이너스의 sin y분의 1 플러스 코사인 y 이 둘 중에 하나의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자, 그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x가 x잖아요. x는 항상 양수예요. x가 뭐냐면은 k분의 알파죠. k는 양수고요. 알파 또한 양수예요. 그죠? 여기서 루트가 치워져 있고 양수입니다. 고로 x도 양수란 말이죠. 자, x가 양수인데 x가 지금 요거 형태를 보면 항상 양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특히 이제 뭐냐면 이제 1 마이너스 코사인 y 그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 y 요거 두 개는 1 마이너스 코사인 y도 항상 양수가 될 거고 당연히 코사인 y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요것도 양수가 돼요. 그죠? 고로 내가 sin y가 양수면은 요거는 양수 이거는 음수가 되죠. 고로 sin y가 양수인 경우에는 왼쪽 것만 해가 될 수 있어요. 저 sin y가 양수라는 건 뭐예요? y의 구간이 0과 파이 사이에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2파이와 3파이 사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이제 sin y가 0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y가 요 범위에 있을 때는 x는 sin y분의 요 형태가 되는 거고 그 외에 요거가 아니라 이제 x가 파이와 2파이 사이, 3파이와 4파이 사이에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sin y가 음수가 돼가지고 요거는 음수가 되는 거고 요거가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형태가 취해지게 됩니다. 요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요걸 한번 내가 더 정리를 해보죠. 해보면은, 자, x는 sin y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y니까, sin 2배각 공식. 이것도 한집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나눠지니까 탄젠트 2분의 y가 되고요. x가 뭐였냐면은, k분의 알파죠? k분의 알파고, 그거가, k분의 알파는 뭐냐면, 그러니까 알파를 k로 나눈 거잖아요. 알파가 이거예요. k가 이거예요. 나누면은 다 다른 상수는 공통적으로 써요. 하바제곱 2m은 똑같이 있고 남는 거는 뭐만 남냐? u0 마이너스 2 over 2가 남아가지고 2로 나눠주게 되면은 2분의 u0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탄젠트 2분의 y는 요거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양변 제곱하는 거예요. 제곱해서 2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2분의 u0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2분의 y가 되고 그거는 여러분 해보시면 시컨트의 제곱이 2분의 y 자, y는 뭐였냐? kl이었어요. kl이 되는 거고 고로 u0는 이제 2 곱하기 시컨트의 제곱의 2분의 kl 2가 무엇이었냐? 이걸 갖다가 이제 제곱해서 쭉 넘기면은 2n분의 하바제곱 k제곱의 시컨트의 제곱의 kl 그죠? 요거가 뭐냐면 앞에 식에서 이 첫 번째 이퀘이션 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경우는 그러면 이제 그 경우는 요게 맞네 KL이니까 y가 요게 지금 y잖아요. 여기에서 이 y가 KL이니까 KL이 요 조건일 때는 요게 되는 거고 그 아닌 조건에서는 요걸 갖다 똑같이 전개를 여러분 하시면 돼요. 해보면은 그러면 뭐가 되느냐? 요거가 이제 2n분의 하바 제곱에 코시컨트의 제곱에 2분의 KL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복잡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질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이 이제 얻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바로 해를 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변에 있는 이 함수들은, 이거는 이제 무엇의 함수냐 하면은 k의 함수죠. 여기서 변하는 거는 이제 k인데, k가 뭐였었냐면 다시 한번 또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2n분의 하바제곱 k제곱이 2였죠. 그러니까 유한양자음으로해서 우리가 이 가운데 쪽에서의 에너지, 그 에너지가 2n분의 하바제곱 k제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어떤 사인파라고 하면은 그 사인파가 이제 파장이라는 게 있겠고, 그에 해당되는 어떤 웨이브 넘버가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거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k는 바로 에너지에 관계되는 거고요. 그거의 에너지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가 되겠어요. 우변은. 그죠? 자, 그럼 여기는 우리가 이 함수를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x축을 뭘로 놓고 하냐면 좀 편의상 k 곱하기 l 그러니까 웨이브 넘버에다가 이제 l을 곱한 거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얼마만큼에서 0에서부터서 l까지 갔을 때 얼마만큼 이제 몇 번 이 파가 바뀌었는지 이제 우리가 라디안 각으로 이제 그거를 표시한 거가 되겠는데 어찌됐거나 이거는 k에 의존하는 거고 k는 결국 에너지 의존한다는 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에너지의 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x축을 내가 이제 kl로 하고 y축을 여기 있는 함수들을 갖다 각각 그려보는데 kl이 지금 이제 0에서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에서 5파이 사이. 그때는 요 함수를 우리가 그리면 되는 거고요. 그죠? 이 k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려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구간들,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이 사이들에서는 이런 함수가 되겠고 그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각각의 구간에서 그 왼쪽 끝 값 있잖아요. 오른쪽 끝 값은 이게 지금 파이의 정수가 되는 거니까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다 지금 발산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게 시컨트의 제곱은 이게 지금 코사인 제곱의 2분의 kl분의 1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파이다. 여기서 파이를 대입을 하면은 kl이 파이가 되면은 코사인의 2분의 파이는 0이죠. 0이죠. 그러니까 이걸 발산하는 거죠. 발산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2파이에서는 여기는 이 함수가 요게 지금 사인 제곱분의 2kl분의 1인데 kl이 2파이가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 지금 파이가 되는 거니까 사인 제곱의 파이 0이니까 1 발산하는 거죠. 그래서 구간 끝에서 오른쪽 끝에서는 함수가 계속 발산을 하는데 이 왼쪽 끝에서는 값이 이제 여기에 값들이 다 뭘로 가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 kl이 0이다. 0을 대입하면은 뭐가 되죠? 그러면 1이 되는 거니까 이게 다 1이 돼요. 1이 되고 그러면은 뭐를 따라가느냐? 이 앞에 있는 이 함수 2n분의 하바 제곱 k제곱을 따라서 값이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점선이죠. 이 점선이 뭐냐면은 이제 2n분의 하바 그러니까 그냥 개수를 그냥 무시하고요. 그냥 k제곱이 비례하는 함수가 되겠어요. 그죠? k제곱 비례하는 어떤 포물선 함수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가서 발산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쭉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 그림을 갖다 자체로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쭉 그려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근데 가지고 있는 방정식은 뭐냐면은 이런 함수가 u0라는 값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해가 나오는 건데 u0는 뭐냐면은 주어진 내가 포텐셜의 웰의 베리어 하이트 혹은 웰의 뎁스 우물의 깊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 u0 값을 주게 되면은 u0 값을 내가 딱 어떤 값을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u0하고 이 그래프가 교차하는 점들이 생기죠. 그 교차하는 점에서의 그 해가 되는 k 값이 나오겠죠. 여기로 얘기하면 kl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kl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k가 나오는 거고 k가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 하나하나가 이 솔루션 하나하나가 다 어떤 우리가 아이겐 스테이트,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현재 주어지는 요 그림상으로는 U0, 요 U0가 되면은 4개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게 지금 에너지 E하고 K제곱이 지금 비례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낮은 것부터, 이게 첫 번째 가장 낮은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에 해당이 되는 아이겐 스테이트들이 지금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U0가 커지게 되면, U0가 커지게 되면 어때요? 그래프가 U0가 내가 이제 크로스하는 그거가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근의 개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U0가 작아지게 되면은 이게 아이겐 스테이트 개수가, 적다가 커지게 되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무한양자 오물하고는 차이가 있죠. 무한양자 오물은 아이겐 스테이트가 무수히 많았어요. 그죠? 에너지는 EM, L제곱분의 N제곱, 하바제곱, 파이제곱. 이거 N이 자연수였어요. 어떤 자연수건 다 가능했었고요. 그건 무한하기 때문에 내가 해가 무수히 많았던 건데, 유한하게 되면은 바운드 스테이트의 개수도 유한하게 된다라는 것. 그거는 U0가 커짐에 따라서 개수가 많아진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상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값을 구하는 건 아닌데요. 그렇죠? 자, 방금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해가 이제 뭐 어떤 양상으로 얻어지는지, 어떤 해의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숫자를 얻어야 되는 거죠. 값이 얼마인지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그거를 값을 계산을 하는 그런 컴퓨테이션 혹은 뉴메리컬한 어프로치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문제의 조건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걸 우리가 상정을 하냐면은 L이 1나노미터, 그러니까 그 유한양자 온물의 그 폭이 1나노미터이고요. 깊이는 5 일렉트론 볼트짜리 그런 유한양자 온물일 때, 그랬을 때 이제 이거의 해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그거랑 이제 무한양자 온물에서의 결과랑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양자 온물이라는 거는 폭은 똑같이 1나노미터인데 이제 이거가 무한대인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해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우리가 숫자를 이제 직접 계산을 하기 전에 좀 우리가 한번 단위계를 좀 바꾸고 싶은데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몇 번씩 이제 계산을 해볼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뭐 전자의 무게, 결국은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자 정도의 그런 정도의 물체가 뭐 원자 정도의 공간에 가둬져 나노미터에 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MKS 단위라고 하는 거는 그런 우리가 미시적인 세계를 다루기에는 너무나 덩치가 큰 거죠. 그죠? 킬로그램, 뭐 시컨트, 그다음에 길이, 뭐 전하량 같은 것도 이걸 전자로 우리가 환산하려고 하면은 항상 10의 마이너스 뭐 10 몇 승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아주 그냥 지수가 붙어 나온다는 거죠. 큰 지수들이.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간편하게 할 수는 없을까? 내가 정말 나는 미시적인 세계에만 지금 다루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좀 그거에 걸맞는 조금 스케일 다운을 하자. 마치 우리가 뭐 통화량이 많아진 화폐 개혁을 하듯이 뭐 그런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우리에 걸맞는 그런 단위 계획을 갖다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토믹 유닛이라는 겁니다. 아토믹 유닛, AU라고도 우리가 약칭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아주 과감하게 그냥 단위를 바꿉니다. 뭐냐면은 아토믹 유닛에서는 무게는 전자의 무게가 1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MKS 단위에서는 1kg이 1이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전자의 무게를 1로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게로 1 아토믹 유닛. 그러니까 아토믹 유닛에서는 우리가 어떤 뭐 킬로그램, 시컨트 이런 걸 따로 하지 않고 다 통칭해서 아토믹 유닛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래서 무게로 1 아토믹 유닛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의 무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자의 전하량의 절대값의 크기, 그러니까 양수값인 거죠. 그거를 우리가 1이라고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MKS 단위로는 1.6 곱하기 10만 19승이었던가? 그 쿨론일 텐데, 그걸 우리가 그냥 1로 하는 거죠. 1 아토믹 유닛 전하량은 바로 이제 전자의 전하량이 되는 거고, 또한 하바, 그러니까 플랑크 콘스탄트를 2파이로 나눈 거, 하바를 1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뭐냐면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거 우리가 이제 전자기학 할 때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단위죠. 계수죠.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1로 그냥 놓는 겁니다. 자, 요 네 가지를 우리가 규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모든 단위계가 다 정리가 돼요, 나머지가. 정리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한번,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내가 이제 그 숫자를 볼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이, 자, 길이의 1 아토믹 유닛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보어 레이디어스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뒤쪽에서 우리가 수소원자를 풀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값이 나오게 되는데, 보어 레이디어스라는 게 있는데, RB라고도 쓰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M2의 2의 제곱분의 4파이 입실론젤의 하바의 제곱. 이거는 그냥, 뒤쪽에 우리가 이제 풀면은 딱 이런 상수가 나오고요. 이런 상수가 나오고, 이걸 우리가 그냥 보어 레이디어스라고 정의합니다. 이제 닐스 보어를 이제 기려가지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보면 어때요? 이게 보면은, 자, 4파 입실론 제로 1로 했죠? 하바 1로 했죠? 무게 1로 했고요. 전자 전하량 1로 했어요. 고로, 이 보어 레이디어스라고 하는 거가 바로 뭐냐면은, 아토믹 유닛에서의 1 아토믹 유닛이 되는 거예요. 랭스, 단위 랭스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MKS 단위의 숫자를 쭉 놓고서 계산해 보면은, 보어 레디어스는 얼마가 나오냐면 0.529 옹스트롱 혹은 나노미터로는 0.0529 나노미터가 나와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직접 계산해 보면 나오는 값이에요. 그죠? 이걸 그리고 이제 수소원자의 반경과 똑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0.529 옹스트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토믹 유닛에서의 1 아토믹 그러니까 1 랭스 1은 0.529 옹스트롬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에너지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하틀이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1하틀이 이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유명한 그 양자화학자인데 1하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M2의 보어 레디어스의 제곱분의 하바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요거가 실은 뭐냐면은 원래 수소원자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그러니까 전자가 수소원자에서 가지는 가장 낮은 에너지가 실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거든요. 그거의 2배입니다. 그거의 2배가 되는 그런 이제 에너지가 되는데 굉장히 작은 에너지 단위죠. 자, 그거가 보면은 하바 1이죠. 그 다음에 무게 1이죠. 보어 레디어스 1이었죠. 고로 요게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믹 유닛에서 1 에너지 단위로 1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바로 이제 2 곱하기 13.6 일렉트론 볼트. 그건 우리가 이제 다른 단위로는 하트리, 1하트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시간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에너지는 2분의 1의 mv 제곱이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자 하나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전자 하나가 그러니까 1 아토믹 유닛 그러니까 전자 하나의 무게는 1 아토믹 유닛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씁시다. 잠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전자의 무게를 1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가 이제 이건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리분의 거리 나누기 거리 나누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아토믹 유닛의 거리를 1 아토믹 유닛의 시간으로 가는 것. 그거에 우리가 제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1이 되는 거잖아요. 아토믹 유닛에서의 1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에 이렇게 되면 이게 2분의 1이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헷갈려가지고 2분의 1 아토믹 유닛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1 아토믹 유닛이 13.25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은 13.6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좌변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서 원래 그 일렉트론의 매스와 그 다음번에 거리 이런 것들을 넣고서 뒤집으면은 우리가 mks 단위로 뒤집게 되면은 시간으로 말했을 때 그 시간의 1 아토믹 유닛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가 되냐면 0.02418 femtoseconds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그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짧은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실은 전자 하나에 걸맞는 단위계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는 요 정도 시간에 따라서 얘가 우리가 쭉 움직여 가는 거고요.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 그 다음번에 여러 가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실은 전자에 맞춰져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은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 복잡한 뭐 익스포넨셜, 10의 마이너스 몇 승 이런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자, 그걸 여기서 내가 한번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할게요. 자, 우선 길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어져 있는 걸 1 나노미터, 5 일렉트론 볼트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아토믹 유닛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자, L은 이제 1 나노미터는 10 엉스트롱이고 그걸 0.529로 나누면은 아토믹 유닛으로는 18.9 아토믹 유닛이 되는 거예요. 길이가. 1 나노미터는 18.9 아토믹 유닛이 되는 거고요. 이 에너지, 그러니까 베리어, 이 베리어는, 뎁트는 5 일렉트론 볼트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가 1 아토믹 유닛이 이거니까, 요걸로 나누면은 0.184 아토믹 유닛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뭐냐면,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요거죠, 결국은. 요걸 풀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숫자를 다 놓고서 요거를 만족하는 K를 우리가 구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알파하고 이제 K가 있죠, 그죠? 근데 알파는 하바 제곱분의 2m의 U0 마이너스 2인데, 자, 다 우리가 이제 전자라고 하면은, 전자란 말 안 썼구나. 이렇게, 자, 여기 일렉트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of an electron. 그게 이제 이런 포텐셜이 있을 때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렉트론이니까 매스가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하바도 1로 놓고 U0는 0.184였죠. 그럼 이거 이 표현식이 심플하게 루트의 이 2배의 0.184 마이너스 2 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얻어지는 E는 아토믹 유닛의 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고 그다음에 K는 하바 제곱분의 EM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렉트론 매스 그다음 하바 다 1이니까 루트의 2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했던 그 두 배의 내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 자, 두 배의 코탄젠트에 자, K는 루트의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길이 L은 18.9가 되죠. 이렇게 집어넣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알파분의 K는 내가 이제 알파를 이제 K를 알파로 나누는 거 루트의 0.184분의 2는 여기는 2하고 여기는 2는 이제 사라지게 되죠. 이 사라지게 되고 루트의 0.184 마이너스 2분의 2가 되겠고 이 마이너스 요거는 그걸 뒤집은 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 완전히 이제는 2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2만이 변수가 되어 있는 그냥 어떤 우리가 이제 수치적인 그런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 이런 방정식이 되겠고요. 자,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당연히 컴퓨터로 풀어야 되는 거고 울프렘 알파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울프렘 알파 표현식은 그냥 이대로 넣으면 돼요. 두 배의 코탄젠트의 18.9에 루트의 2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변수를 x로 넣고서 2x에 이제 루트의 0.5 이거는 x분의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이런 보시면은 정확하게 대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뭐 카피해가지고 울프렘 알파에다가 넣어서 엔터를 치면은 그러면은 얘가 식을 우선은 하나를 이제 리피트를 한번 해줄 거고요. 공짜라 그런가 시간이 많이 걸리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표현식이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그래프로 이제 우선 해의 형태로 보여주는데 요거가 지금 이제 이 좌변이 되겠죠. 좌변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 곡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변이 이제 보면 요 빨간색 이렇게 되는데 교차하는 지점들의 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수치적으로 구하면은 4개의 해가 구해집니다. 이 숫자 뭐 충분히 나와 있는데 내가 그거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0.01, 0.396, 0.0874, 그다음 0.1492 요런 데가 이제 해가 되겠고요. 이거는 아토믹 유닛으로 했을 때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제 일렉트론 볼트로 바꾸고 싶으면은 거기에다가 뭐예요? 뭘 곱하면 돼요? 1 아토믹 유닛 에너지는 2 곱하기 13.6 일렉트론 볼트니까 요걸 곱해주면 되겠죠. 그걸 곱해주게 되면은 0.27에서부터 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값이 구해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총 4개의 해가 이제 얻어지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말이 되는 거가 지금 베리어 하이트가 0.184였죠? 그죠? 베리어 하이트 0.18 요거 아니죠? 잠깐 요거 맞나? 잠깐만요. 유제로가 0.184였잖아요. 0.184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요것보단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다 실제로 그거보다 낮은 값이 나왔고 거기서 딱 끝났죠. 4개로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얻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는 각각의 그 에너지 아이겐밸류에 해당이 되는 아이겐 스테이트를 내가 이제 구하고 싶으면은 그러면 좀 이제 이건 복잡한 건데 자,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뭐 부정방정식이죠. 부정방정식을 내가 이제 풀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하죠.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역행열이 0이 되는 조건을 안 나오는 조건을 이제 찾고 그걸로 붙어서 그 조건을 넣으면은 여기 있던 방정식이 쫙 풀려가지고 하나의 그러니까 B하고 C하고 G가 예를 들어서 A로 어떻게 표현되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행렬식이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넣게 되면은 그 아이겐밸류가 되는 걸 조건을 넣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쭉 이제 소거가 돼가지고 어떤 하나의 변수로 나머지가 다 표현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예를 들어서 A다. A가 남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마지막 남은 거 뭐죠? normalization. 그러니까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이 적분하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다 적분을 하면은 1이 된다라는 조건으로 붙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그 계수값이 딱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계수가 다 정해지면 A, B, C, G가 정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바로 파동함수가 딱 결정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과정은 어차피 다 수치적으로밖에 계산할 수 없는 건데 그냥 생략하고 그렇게 계산했다라고 치고서 형태만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형태만을 보게 되면 파동함수가 이게 지금 첫 번째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게 n equal 1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되겠고 2, 3, 4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안쪽에서 그러니까 양정음을 안쪽에서는 오실레이션을 하는 사인 코사인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내가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감소를 하는 그런 형태의 해가 이제 되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 실선과 그러니까 두꺼운 거 연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굵은 것과 연한 것 중에서 이제 그 진한 색을 갖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한쪽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되는 거고 그거를 절대값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랑 이제 우리가 그 무한 양자 우물하고 좀 비교를 해 보면은요. 자, 무한 양자 우물은 내가 이제 똑같은 양자 우물 폭에 대해서 1나노미터짜리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나와요. 아톰 유닛으로 0.138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어때요? 값이 조금씩 높아요. 높고 그걸 옆에서 지금 스케일이 똑같이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 다음에 1, 2, 3, 4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같은 양자수인데도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무한 양자 우물이 혹은 누가 이제 유한 양자 우물이 되면 에너지가 낮아졌다. 같은 양자수에 대해서 라고 내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되는 이제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보면은요, 내가 저기 이 오실레이션 하는 이 주기 있잖아요. 오실레이션 하는 이 주기, 이거 가지고 이제 파장이잖아요. 이 파장인 거고, 이 파장이 짧을수록 우리가 이제 그 드브로이 웨이브렌스 짧은 거고, 모멘텀이 커지는 거고, 운동 에너지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 보면은 파동함수가, 여기는 무한 양자우물은 파동함수가 항상 양자우물 안에만 딱 국한되어 있어요. 밖은 절대로 못 나갑니다. 그죠? 항상 그 안에서만 오실레이션 하고 있는데, 유한 양자우물은 어때요? 유한 양자우물은 이게, 약간씩 밖으로 나갑니다. 약간씩 밖으로 나가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밖으로 많이 삐져나가게 되고요. 삐져나감으로써 어때요? 기본적으로 파장이 더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똑같은 폭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밖으로 더 많이 쫙 펼쳐지기 때문에 웨이브 랭스가 더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고로 웨이브 넘버는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더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퀴즈는 뭐냐면은 요 똑같은 문제인데요. 요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에서 그 우리 U0가 5가 아니라 7일 때 이게 7 일렉트론 볼트 폭은 똑같아요. 이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식을 쭉 바꿔서 여기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의 일렉트론 볼트로의 에너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올프레임 알파를 돌려가지고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갖다가 제시를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방금 앞에서 이제 얻었던 결과를 조금만 더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어요. 우선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그 바운드 솔루션, 그러니까 유한 양자우물에서 우리가 속박되어 있는 상태에 해당되는 그 개수는 유한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양자우물이 이제 두께가, 그러니까 폭이 아니라 뭐죠? 이 뎁스가 올라갈수록 더 이제 개수는 늘어나게 되는 거고, 반대로 뎁스가 줄어들게 되면은 바운드 되어 있는 일렉트론의 개수도 줄어든다.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그걸 쉽게 또 이해할 수가 있었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개수가 바뀌는 것.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은 이제 그 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한 양자우물에서 그 폭이 늘어나게 되면 어때요? 늘어나게 되면은 이것들 사이의 간격이, 스테이트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게 되고요. 고로 같은 내가 웰 뎁스에 대해서 혹은 베리어 하이트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바운드 일렉트론, 바운드 스테이트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폭이 줄어들게 되면은 내가 이제 그 스테이트들 간의 간격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빨리 그 가장 위쪽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개수 또한 줄어들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앞에 설명했던 건데, 내가 어떤 주어진 퀀텀 넘버에 대해서 인피니트 웰보다도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진다. 왜? 웨이브랭스가 더 기니까, 혹은 이제 키네틱 에너지가 작으니까 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페르티는 요게 지금 포텐셜이 유한 양자 우물이지만은 무한 양자 우물과 마찬가지로 이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내가 이제 가운데를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내가 이제 이렇게 미러 대칭이 있잖아요. 시메트리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의 해는 이 파동 함수는 이게 그 좌우 그거에 대해서 좌우 이제 내가 이 시메트리에 대해서 이제 플러스 1이거나 그러니까 아드이거나 이분이거나 홀짝에 내가 어떤 그런 페널티를 가진다라는 거 앞에서 우리가 이제 무한양자음물에서 확인했었는데 이거 똑같습니다.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우함수가 되고요. 기함수가 되고 우함수, 기함수 이런 식으로 무한양자음물과 똑같이 그 페널티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페널티가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로 주어지는 내가 이제 그런 걸 또한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얘기할 거가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유한양자음물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고전적으로 놓고 보면은 내가 에너지가 U0보다도 작기 때문에 그죠? 요 에너지가 이 베리어 하이트보다 높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입자는 양 끝단에서 정확하게 되튕겨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0하고 L 요 사이에서만 존재하고 이 바깥에는 입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고전적으로는. 왜? 거기에선 당연히 한 게 에너지는 우리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데 이거가 지금 U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U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요 영역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음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여기에 합이 두 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2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요 차이만큼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마이너스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고전적으로. 그래서 속도가 반드시 그거는 양수 0이거나 양수 값이어야 되니까 음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운동 에너지는. 자, 그래서 이 고전적으로는 요 바깥은 존재할 수 없는 금지되어 있는 영역이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결과를 놓고 보면은요. 이 파동함수나 파동함수 절대값 제곱을 보면은 여기에서 버젓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깥쪽에 입자들이. 그죠? 있고 여기는 좀 작지만은 에너지가 점점점 U0 위로 올라갈수록 이쪽에서 존재하는 확률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고전적으로는 갈 수 없는 영역에서 입자가 존재하는 현상,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터널링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왜 터널링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뒤쪽에서 우리가 이제 언바운드 스테이트 할 때 다시 또 나올 텐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걸 우리가 터널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고 그 효과가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정량화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파동함수를 보면은 파동함수가 요 안쪽에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2번하고 3번 영역에서 이게 좀 익스포넨셜하게 지금 감소하는 함수예요. 우리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었고. 자, 그래서 익스포넨셜하게 감소를 하니까 그래서 이쪽 영역을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 내가 x = l인 지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익스포넨셜하게 쭉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게 처음서부터서 과연 얼마만큼 내가 파고 들어가냐 그 파고 들어간 길이를 내가 좀 정량하고 싶은 건데요.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하는 거니까 그럼 처음에 시작하는 지점을 1로 했다고 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파고 들어간 길이 penetration depth 내가 델타라고 치면은 델타는 한 이제 이거 값이 한 1/2 정도로 떨어지는 그 정도의 내가 깊이를 대충 거기까지 내가 파고 들어갔다라고 정의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enetration depth 델타를 정의를 하는데 그거는 여기에서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x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요 값이 1이 되는 이제 길이가 되는 거니까 이걸 이제 그걸 역수 결국은 이제 알파의 역수가 되는 거죠. 알파분의 1이 penetration depth가 되는 거고요. 내가 알파는 원래 뭐 했었냐면은 루트에 하바의 제곱에 2m의 u0-2였죠. 그러니까 그걸 뒤집으면은 이런 식으로 루트 2m분의 u0-2분의 하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penetration depth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대략 이제 보면은 이제 크기를 보면은 한 1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이제 전자가 돼 있고 만약에 위로 붙어서 U0에서 빼기 2가 그러니까 U0 빼기 2라는 거는 위쪽에서 얼마만큼 아래로 떨어져 있냐 이거인데 그게 대략 한 1 일렉트론 볼트다라고 하면은 델타가 대략 한 이제 2옹스트롱 정도.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우리가 터널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최대값입니다. 2옹스트롱 정도. 이게 그래서 아주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아토믹 스케일에서 보면은 뭐 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은 매우 아주 조금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랭스가 되게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되겠고요. 이걸 보면 또 우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은 이게 지금 U0-2가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점점점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U0-2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에너지하고 포텐셜 베리어가 이 높이가 차이가 줄어드는 건 이 차이가 이제 차이가 요거 U0-2니까 그게 줄어드는 건데 그게 줄어들게 되면은 여기에서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 델타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이게 에너지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페너트레이션 뎁스가 더 길어지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요 차이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고로 델타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만큼 우리가 점점 이거 파고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유한 양자 오물이 되면서 이렇게 더 옆으로 퍼져 나갈 수가 있느냐라는 거는 결국 달리 얘기를 하면은 이쪽으로 원래는 고전적으로는 금지된 영역을 얘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파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무한 양자오물에서는 이게 완전히 전혀 못 나오고 있다가 유한이 되니까 이제 조금 얘가 한번 이렇게 삐찍고 가보는 거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가고 들어가는 거고 이 삐찍고 가는 거는 아무래도 에너지가 이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만약에 이제 U보다 크면 이제 완전히 그건 프리 스테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워지니까 좀 더 만만해지는 거고, 만만해지니까 더 이제 더 많이 파고 들어가면서 더 이제 그 효과가 더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터널링을 통해서 이게 더 위로 더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유한 양자오물에서 우리가 독특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이 되겠고, 그게 터널링 현상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원래 이제 우리가 관측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입자가 이런 고전적으로 금지된 영역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그럼 입자가 있는 걸 내가 진짜 관측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관측 이론적으로는 이제 뭐 가능하긴 한데 실험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는 거를 측정을 한다라는 거는 뭐랄까 좀 상당히 트리키한 부분이 있어요. 트리키하고요. 이거는 좀 자세히는 안 들어가겠지만은 직접 관측을 하기는 되게 어렵고 그러나 많은 실험들이 터널링이 있어야만 설명이 되는 어떤 그런 실험들이 우리가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서 많이 볼 거고요. 그런 예를 통해서 터널링 효과라고 하는 거는 단지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가 검증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유한 양자 오물의 이제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퀀텀 웰 인프라레드 포토 디텍터라는 건데요. 여러분 앞에서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양자 오물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물질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뭐 인듐 알세나이드, 갈륨 알세나이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밴드갭이 다른 것들을 적층을 해서 양자 오물을 만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실은 그때 우리가 이걸 우리가 무한 양자 오물로 이제 근사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한 양자 오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이제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밴드갭을 가지는 내가 이제 이쪽에 이제 밸런스고 컨덕션이라고 하면은 이런 밴드갭을 가지는 그런 이제 반도체에다가 옆에다가 내가 좀 더 큰 밴드갭을 가지는 반도체를 붙여놓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양자 오물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전자는 이쪽으로 못 넘어가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이게 무한 양자 오물이 아니라 요 컨덕션 밴드, 예를 들어서 컨덕션 밴드로 얘기를 하면은 컨덕션 밴드의 그 차이, 요 사이 차이 나는 것만큼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유한 양자 오물의 그 베리어 하이트 혹은 웰 뎁스가 되는 겁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게 유한 양자 오물이라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갈륨 알세나이드와 이제 알루미늄 갈륨 알세나이드를 적층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갈륨 알세나이드는 밴드갭이 1.42 일렉트론 볼트고요. 알루미늄 알세나이드는 이제 여기에 그 2.12 일렉트론 볼트인데 내가 이 갈륨과 알루미늄을 적당하게 섞으면 연속적으로 섞을 수가 있는데요. 섞게 되면은 그러면은 1.42에서 1.12 사이의 밴드갭을 가지는 물질을 내가 이제 임의로 만들 수가 있어요. X를 조절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이쪽 사이에다가는 가운데다가는 지금 갈륨 알세나이드를 넣고 옆에다 내가 샌드위치를 할 때 지금 어떤 요런 내가 알루미늄 갈륨 알세나이드를 갖다가 내가 알가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알가스를 양쪽에다가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샌드위치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요 사이에 이제 밴드갭은 내가 요걸 X를 바꾸어서
요 밴드갭을 튜닝을 해가지고 유제로 값은 내가 얼마인지 바꿀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웨렉 위드 이 두께는 L 값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여기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 적층을 몇 층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서 내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유한 양자 우물 그 모델에서 U0하고 L을 갖다가 얼마인지 내가 튜닝하는 게 가능하죠. 그죠? 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가 이제 어떤 적층 구조를 갖다가 이제, 유한 양자 우물을 갖다가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어떤 내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이게 여러 개를 적층한 것 중에서 한 부분을 보여주는 건데, 가장 낮은 에너지하고 그 위쪽에 있는 거, 이제 first excited state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내가 이제 어떤 인프라레드에서 3 마이크로미터에서 20 마이크로미터 사이에 어떤 특정한 파장에 딱 값이 맞도록 내가 튜닝하는 게 가능해요. 그죠? 내가 L과 U0를 바꾸면은 얼마든지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튜닝을 해가지고 내가 특정한 파장에 내가 딱 거기에 맞춰 놓게 되면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리고 이제 도핑이라는 걸 해가지고 내가 컨덕션에다 일렉트론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깥에서 이제 어떤 그 특정 파장에 해당이 되는 인프라레드 빛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는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이제 실은 바깥에서 어떤 전기장을 가했어요. 전기장을 가해서 내가 이쪽으로 전자를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전자 입장에서 좀 내려가는 쪽이니까. 플러스를 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터널링 효과에 의해서, 실은 이제 터널링 효과에 의해서 위로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면은 더 옆으로 많이 뻗어나가게 됩니다. 더 많이 뻗어나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뻗어나가는 거 터널링 현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바깥의 전자를 내가 전기장을 가해서 밖으로 내가 쭉 이렇게 뽑아내는 게 마치 자유전자처럼 쭉 이렇게 내가 뽑아내는 것들이 가능해져요. 이제 그거는 이게 위로 올라가면은 터널링의 길이가 더 길어져서 더 많이 이렇게 뻗친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밖으로 뽑아내는 게 가능해서 여기가 되면은 이 전기장과 방금 말한 그런 효과들에 의해서 전자가 밖으로 이렇게, 전류를 갖다 만들어내게 됩니다. 뽑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일종의 포토커런트인 거죠. 광전 효과가 되는 것이죠. 이게 빛이 들어가서 전기가 나오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앞에서 아인슈타인이 설명했던 그 광전 효과랑 다른 건 뭐냐면 그때는 이게 파장이 특정 파장이 아니라 어떤 파장 이하가 되면은 얘가 빛이 다 튀어나왔어요. 그죠? 에너지가 이제 그 충분해가지고. 그러니까 특정 파장만 내가 픽업하는 것들이 가능하지가 않은데 이거는 내가 딱 그 에너지 차이에 맞게만 디자인을 하면은 이것보다 파장이 조금만 더 짧거나 길거나 해도 여기에 이제 감지가 안 되는 그냥 통과하는 거고요. 딱 그 파장에 맞는 것만 얘가 감지가 돼가지고 뽑아내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특정 파장에만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샤프한 스펙트럴 리스폰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파장에서만 강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반응하는 내가 어떤, 이 디텍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광전 효과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거는 이제 그런 우리가 퀀텀 앤 인프라레드 포토 디텍터를 이용을 하는 건데 1메가픽셀 카메라로 찍은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기괴한 사진 같은데 사람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찍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이거의 특징은 이제 어떤 특정 파장에만 반응을 하는 그런 디텍터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유한 양자 우물의 특성들을 갖다가 잘 우리가 매니플레이트 조절을 해가지고 이런 우리가 장치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